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HTML5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란 무엇일까부터 알아볼게요. 이미 HTML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HTML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컴퓨터에는 모든 파일마다 각각의 형식이 있죠.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XLSX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문서를 편집하겠다 그러면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확장자는 docx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웹에 있는 정보, 웹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올려놓는다거나 사이트를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확장자가 HT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되고요. 웹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웹 편집기로 작성한 내용을 볼 때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보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엑셀이나 워드는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보는 프로그램이 같은데 웹에서는 두 가지가 별도예요.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보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이 HTML이라는 문서,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내용,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텍스트다, 여기는 이미지다라고 알려주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태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헤드도 있고 바디도 있고 H1도 있고 이런 게 다 태그예요. 이 하나하나를 다 배워나가는 게 HTML을 공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HTML5가 최신 웹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웹표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웹표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웹문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왜 꼭 이런 약속들을 해야 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웹에 있는 정보를 볼 때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엄청 다양합니다. 크롬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사파리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모바일에서 조그만 모바일 화면에서 웹을 보는 분도 있고요.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서 보더라도 똑같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웹표준이에요. 이 웹문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브라우저마다 다 달라요. 그 사용하는 엔진이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 웹문서를 보여주느냐 그런 걸 결정하는 웹 브라우저 제조업체에서도 이 웹표준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HTML 태그를 사용을 해서 웹문서를 만들 때도 이 웹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내가 웹문서 하나를 가지고 작성을 하더라도 어떤 브라우저에서나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브라우저는 우리가 지금 흔히 웹브라우저라고 말하는 것 외에도 스마트 TV라든지 요즘에는 냉장고에도 들어가죠. 그런 스마트 가전기기 더 나가서는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자동차 안에도 웹을 연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화면에서 웹사이트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웹표준입니다. 그래서 HTML5로 문서를 만든다면 이게 바로 웹표준을 지키는 문서를 만드는 게 되는 것이죠. 자, HTML5하고 CSS3를 최신 웹표준이라고 하는데 왜 공부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표준에 맞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HTML5와 CSS3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CSS3를 이용을 하면은 기기에 따라서 내가 모바일로 접속을 하든지 또는 PC로 접속을 하든지 그 접속한 기기 화면 크기에 따라서 사이트 레이아웃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또한 앱을 만들 때도요. 앱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은 역시 HTML5를 이용을 하게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HTML5에는 API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API를 이용해서
직접 웹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인터랙티브한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인터랙티브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해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란 얘기예요. 예전에 최초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만 했었다면, 요즘의 웹사이트는 사용자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죠. 내가 클릭을 했을 때 반응을 해서 무엇인가를 더 보여준다거나, 웹사이트를 로딩을 했을 때 바로 화면에 무엇인가를 띄워준다거나, 어떤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달라지는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전자책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넘겨준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동작을 잡아내는 것을 예전에는 플래시 같은 것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플래시를 이용한 광고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깔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HTML5하고 CSS3를 이용을 하면 플러그인을 제작할 줄 몰라도, 플래시를 다룰 줄 몰라도 인터랙티브한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드프레스라는 그 CM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 블로그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기존의 테마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만든 테마를 가져다 쓰면 사이트라든지 블로그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HTML이나 CSS를 알게 되면 그 테마 소스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건 HTML5와 HTML 어떤 용어가 맞는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실제 HTML5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HTML4, 그다음에 HTML4.01 이런 표준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HTML5인데, W3C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명칭은 HTML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도중에는 기존의 웹 표준인 HTML4와 구별하기 위해서 HTML5란 말을 썼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HTML이에요. 그래서 웹 표준 HTML이다 그러면 이것은 HTML5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강의나 책에서는 HTML5라는 말이 워낙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HTML5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신 표준화는 HTML 5.1입니다. 2016년 11월에 5.1을 표준안으로 이제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 HTML 5.2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TML3 다음에 나오는 표준은 HTML4였어요. 그 다음에 HTML4 다음에 나온 표준은 HTML5였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됐고, 그것을 웹브라우저와 사용자들이 익혀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HTML5에 와서는 HTML5 표준을 제정하는데 웹브라우저 업체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정하는 표준들이 바로바로 웹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과 5.2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HTML5 5.1이 나와서 우리는 이 표준화를 공부하고 있고, 웹브라우저도 이 5.1이라는 표준화를 따르고 있지만, 현재 그 W3C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브라우저 업체들이 계속 5.2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가 안정화돼서 표준으로 제정이 될 때쯤이면 웹브라우저에서도 5.2를 거의 지원하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문서는 작성하는 프로그램 웹 편집기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꼭 이걸 사용해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HTML5 표준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크롬이기 때문에 대부분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도 크롬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파이어폭스는 크롬이 나오기 전에 웹 표준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브라우저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파이어폭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크롬이 나오면서부터는 파이어폭스하고 맞먹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롬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라서 처음에는 사용자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익스플로러 사용자보다 크롬 사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웹 표준을 하면서 가장 난제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요. 국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유저가 아주 많습니다.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HTML5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HTML5를 지원하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은 아직도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해요. 제 경험상에도 공공기관, 어디 동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정부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익스플로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서 많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익스플로러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고 거의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익스플로러는 국내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이트, 국내 전용 사이트,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엣지는 익스플로러 대신 HTML5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브라우저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 사용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파이어폭스나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html5 test.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브라우저들이 얼마나 HTML5를 많이 지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tml5 test.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가 HTML5를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원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 보이질 않네요. 다른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 브라우저들 중에서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엣지, 사파리 이런 브라우저들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점이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55점이네요. 여기 보면은 제가 캡처해 놓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딱 접속을 하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HTML5 지원 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555점 만점에 525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페라나 파이어폭스나 다른 브라우저들은 이만큼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용 브라우저가 더 이상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점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의 52 버전일 경우에 492점. 제가 그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점수가 높았던 것 같고 파이어폭스도 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같은 경우도 312점. 엄청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11로는 HTML5 문서를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모바일로 들어가 보면 모바일에서도 크롬의 지원 점수가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오페라 모바일도 꽤 점수가 높네요. 이런 식으로 HTML5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아직 없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크롬이니까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웹 편집기는 크게 이제 텍스트 편집기랑 웹 편집기, 그다음에 IDE, 웹 기반 편집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텍스트 편집기라는 거는 원래 웹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메모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나온 편집기를 말합니다.
메모장이나 아니면 워드패드나 이런 데서 다른 문서를 입력하듯이 소스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장할 때 확장자를 HTML이라고 하면 웹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태그나 속성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태그를 다 알고 있다라면, CSS 속성을 다 알고 있다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웹 편집기는 웹에 특화돼서 나온 편집기예요. 그래서 내가 태그의 일부만 입력해도 태그를 완성해 주기도 하고요. 빠진 태그가 있을 때는 경고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맥용이나 윈도우용이 따로 있고요.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서는 맥과 윈도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편집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E는 웹만이 아니라 웹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웹스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웹 기반 편집기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코드펜이나 JS 피들 같은 게 웹 편집기인데요. 웹 코드 편집기는 직접 내가 편집기를 내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도 웹상에서 입력해가지고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펜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소스를 작성하고 결과 확인하고 다른 사람 코드도 살펴보고 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com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무료예요. 그리고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프로그램이 자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통합 기능을 여기 추가해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도 있고 PHP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여기다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 배경에 편집기 창이 열리는데요.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환한 흰색 배경보다는 이런 짙은색 배경이 훨씬 눈에도 덜 피곤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 배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보기 불편하다 그러면 파일 메뉴에서 색 테마를 이용을 해서 라이트 선택을 하면 환한 흰색 배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보통 작업 폴더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소스를 저장하거나 가져오거나 할 폴더를 선택을 딱 해줍니다. 그럼 왼쪽에 탐색기 창에 현재 열어놓은 폴더의 파일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소스를 보여주게 되죠. 이미지를 선택해도 이미지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를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삽입하기도 편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태그들이 각각 태그와 속성, 값 이런 것들 다 다른 색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훨씬 알아보기도 쉽고요. 제가 하나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태그를 입력을 하면 그 태그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예전엔 이게 한글로 표시됐었는데 중간에 업데이트 되면서 영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또 언젠가는 업데이트 되면 한글로 나올 때도 있겠죠. H1 엘리먼트는 섹션의 헤딩,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자, 태그는 이렇게 H1이라는 시작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도 있어야 돼요. 닫는 태그는 슬래시를 붙이고 그 태그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제가 꺽쇠가루만 입력을 해도 얘가 알아서 H1 태그를 닫으려는 건가 보다라고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태그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소스를 나란히 비교해놓고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basic.html이 열려있죠. 옆에 놓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측면에서 열기 하면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해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HTML5 기본 정보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